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플로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이란 앱 화면에 나타내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플로터 개발 환경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로터 개발 환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플로터 공식 사이트나 더보기란의 설치 가이드를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일, 뉴 플러터 프로젝트, 플러터 탭에서 SDK 패스를 입력하시고 넥스트,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시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lib 폴더에 main.dat에 플러터 데모 앱이 생성이 되었고요. 저희는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위해서 코드를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import 패키지 플러터 material.dat 플러터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main 메인 함수에서 void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void 대신에 스트링을 입력하게 되시면 리턴 값으로 스트링 형태를 반환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플러터에 run 앱 함수를 가져오고 문장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run 앱 함수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void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run 앱에서 실행시켜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less라고 입력하시면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tateless 위젯은 말 그대로 상태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자세한 내용은 상태 변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myApp이라고 하시고 myApp을 run 앱에서 실행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하는 부분인데 당장은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젯 빌드 메서드는 앱이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위젯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플레이스홀더로 리턴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실행 방법은 상단에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고 오픈 iOS 시뮬레이터 또는 오픈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켜주시고 main.dat를 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위젯 빌드에서 플레이스홀더라는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앱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저희는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로 개발하기 위해서 머티리얼 앱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머티리얼 앱에는 홈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홈 속성은 처음에 시작되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화면에 저희는 레이아웃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스캐폴드라는 위젯을 가져오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 물결로 표시되어 있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 부분은 analysis option.yml 파일 가져서 린턴하는 게 있습니다. 린턴은 일반적인 오류나 코드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규칙들은 당장에 필요 없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비활성화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코드에 가보시면 물결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홈 화면에 스캐폴드 위젯을 가져왔고요. 스캐폴드 위젯을 커맨드 클릭 또는 알트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에서 이름에서 기능을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API 플러터 데브 홈페이지에 가셔서 스캐폴드라고 클래스를 입력하시면
예제와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캐폴드에 있는 이제 앱바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바 속성에 앱바 위젯을 만들어주고 타이틀은 텍스트 위젯, 기본 위젯이라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클래스 블루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할 때마다 앱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플러터의 핫 리로드라는 기능이고 플러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바디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디는 앱에서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바디에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은 텍스트 괄호하시고 따옴표로 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제 앱에 텍스트 위젯이 생성이 되었고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센터 위젯을 사용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 위젯은 이제 차일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위젯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여러 개의 위젯을 넣기 위해서 childr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했던 텍스트 위젯을 넣어주시고 가운데로 정렬을 해줍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꾸며보겠습니다. 텍스트를 꾸미기 위해서 텍스트 괄호 안에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넣어주시고 텍스트 스타일을 커맨드 클릭해 보시면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50으로 수정하시고 가로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폰트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단 바꾸고 싶은 폰트를 제 프로젝트에서 폴더를 만드시고 폰트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디트 코딩 폰트를 넣어주었고요. 이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pubspec.yml 파일에 가보시면 폰트스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커맨드 슬러시 하셔서 들여쓰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제 속성을 보시면 패밀리는 이제 폰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셋에 폰트 위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테스트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셔서 폰트 패밀리가 지정해 주었던 이름을 넣어주시고 저장을 하면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일드 속성은 위젯을 한 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위젯을 지워주시고 이미지 점 해보시면 네 가지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데 에셋, 네트워크, 파일,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네트워크를 살펴보시면 네트워크는 이제 말 그대로 URL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저장을 해보시면 위젯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폰트와 동일하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플러터 아이콘을 가져왔고요. 이미지 에셋에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저장해 보시면 unable to load asset이라고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pubspec이라는 파일에 가셔서 access 주석을 해제하시고 경로를 입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속성에 가보시면 width와 height 값이 있는데 이걸로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콘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위젯을 지워주시고 아이콘 괄호 아이콘 위젯은 이제 폰트.google.co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아이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아이콘스 페이보릿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하트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즈나 뭐 컬러가 있는데 사이즈와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50, 컬러스 핑크. 네, 정상적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위젯은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위젯을 여러 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와 컬럼, 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